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부에 소질이 완전히 없었다고 하긴 좀 그럴 것 같고요. 사실 저는 꿈이 프로게이머였어요. 누워서 책을 줄을 하나도 안 긋고 미리 간접적으로 잘한 사람들의 경험을 훔쳐가지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협회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저는 현재 미디어 홍보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지금 오늘 이제 협업 컨텐츠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좀 더 특기 분야, 저 이제 공부법에 관해서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고 책도 쓰고 그런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께 변호사의 공부법이 뭔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 된 사람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 한번 자세한 비법들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공부법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칠해독 공부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집중력 공부법이라든지, 그죠? 뭐 사진 찍기 공부법 등등 굉장히 다양한 이름으로 좀 많이 있는데, 저도 이제 저만의 공부법이라는 게 있고 그것들로 학생들도 지도를 하고 효과를 또 보고 있는데, 오늘 그런 부분들 저희 개인적인 노하우들을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변호사님은 어렸을 적부터 공부에 소질이 있으셨나요?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부에 소질이 완전히 없었다고 하긴 좀 그럴 것 같고요. 사실 저는 꿈이 프로게이머였어요. 그래서 연습생 생활도 좀 했고, 제가 생각할 때 이 직업이 갖는 위험성이 너무 좀 빨리 좀 뭐라 그럴까, 전성기가 빨리 왔다가 좀 빨리 꺼지는 느낌? 그런 게 있고, 공부라는 거는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제 프로게임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를 대한민국에서 3,000등 정도 하면 프로게이머 할 수 있을까요? 거의 안 되거든요. 근데 공부는 대한민국에서 3,000등 하면 서울대를 갑니다. 서울대를. 내가 생각하기에 프로게이머의 세상보다는 공부가 좀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대한민국의 다른 어떤 것보다 성공 확률이 높은 어떤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의 소질이라는 거는 자기가 좀 발견하고 개발하고 관리해 나가는 대상이지, 내가 그거를 어떻게 좀 잘 못하고 났다고 해가지고 나는 소질이 없나 봐라고 미리 단정 지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저는 공부에 소질이 없는 것 같은데 변호사가 되고 싶다. 노력하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네, 과연 공부하면 변호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선택했다면 공부에도 어떤 자격이라든지 재능이나 소질 같은 건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너무 공부 때문에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나의 소질을 지금 발견하기 싫다는 정도까지 부정적인 생각으로 좀 가득 찬 거 아니냐. 만약 그런 경우라면 사실 뭐 변호사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시험으로 성공하기 어렵겠죠. 그 생각에 좀 암흑기를 뚫고 나오면은 얼마든지 변호사 될 수 있다. 소질이 꼭 중요한 건 아니다.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천재 대 노력파, 어떤 사람이 성공한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치적으로 좀 넓게 보는 스타일인데 둘 다 성공하죠. 천재랑 노력파랑. 근데 우리가 분야를 좀 한정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운동이라든지 예체능 이런 쪽은 재능이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공부에 있어서는 재능 외에 노력도 재능만큼의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10년에 한두 명 정도는 누워서 책을 줄을 하나도 안 긋고 다 외운다든지, 제가 진짜 한 두 분 정도 목격했는데 그런 분들 진짜 압도적인 재능파죠. 그죠? 그렇지만 제가 그 이외의 분들 있잖아요. 진짜 대한민국에서 네로라는 어떤 시험 잘 치는 분들을 제가 좀 비법을 좀 물어봤어요. 진짜 노력파예요. 입에서 신물이 나올 정도의 노력을 한다. 노력으로 재능에 좀 버금갈 수 있는, 맘먹을 수 있는 것은 공부라는 영역이 유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노력만으로 모든 게 된다가 아니라, 그래, 노력이라는 게 충분히 가치가 있구나. 내가 하고 있는 공부라는 영역은 적어도 노력이 훨씬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긍정적인 색깔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번째 질문,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공부라는 거는 재능이랑 방법이랑 노력 세 가지가 맞아야 돼요. 사람이 왜 무기력해진 줄 아세요? 내가 결과를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다고 하면은 무기력을 학습하게 되고 그것이 나에게 점점 안 좋은 루프로 다가오게 됩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재능은 잘 보세요. 바꿀 수 없는 거고, 이거를 내가 바꾸겠다든지 이걸 내가 왜 못하고 났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내 노력과 시간을 딴 데 쏟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력이라는 걸 방법과 노력을 두 개를 좀 합쳐서 거기에 좀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결론은 똑같아요. 공부법을 배우든 뭐 자기계발하든 뭐든 다 결론은 똑같이 가고 그게 정상적인데 내가 다른 시각으로 다른 측면으로 그리고 다른 부분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말하자면은 좀 더 좋은 안경이나 현미경이 생기는 거예요. 미리 간접적으로 잘한 사람들의 경험을 훔쳐가지고 배워가지고 그걸 내 걸로 만들면은 내가 이런 위험도 피해가고 조금 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어요. 이게 공부법의 어떤 핵심이고 그래서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노력이 포함된 공부법을 찾는 방법이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어서 이제 다음 질문이 변호사님 공부법 짧게 공유해달라. 여러분들이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공부라는 거는 암기로 시작해서 암기로 끝납니다. 모든 공부는 암기예요.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다 보면 인투이션, 직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양에서 특히 요즘 많이 밝혀진 건데 대부분의 수학 천재들이 하는 방식은 기본적인 풀이법을 모조리 외워가지고 그걸 하나의 유형화를 시켜요. 공부하실 때 처음에는 누가 풀어놓은 해설 있죠? 가장 정형적인 해설 좀 외워주세요. 그 해설을 외우신 후에 그대로 풀린지 테스트를 좀 해봐 주세요. 그래서 핵심적인 포인트는 내가 뭔가 머릿속에 지식을 집어넣는 인풋과 그걸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쓰는 아웃풋을 좀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답을 보지 말고 문제를 풀라는 거는 아웃풋할 때 얘기입니다. 아웃풋할 때 내가 머리에 지식이 들어갔을 때. 근데 여러분들이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가 안 풀리죠? 인풋할 때는 뭘 봐야 될까요? 당연히 해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님 근데 답 보고 공부하는 게 너무 이상한데요? 근데 여러분들 이미 학교나 강의에서 다 음성으로 듣고 계시잖아요. 선생님이 다 풀어주시고 말씀해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게 다 해설지를 자기가 이해한 걸 그대로 읽어주시거나 또는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음성이 조금 더 자극적이고 직접적이긴 합니다. 들으면 뭔가 그럴싸하게 느껴지지만 지식이 훨씬 많이 남는 건 화일자예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 학생분들 특히 학원을 가거나 학교 갈 때 특히 자투리 시간 같은 쓸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쓰는 게 좋으냐. 그때 영어 단어 외우는 분도 있고 뭐 문제 푸는 분도 있고 책 보는 분도 있는데 아까 제가 인풋과 아웃풋 말씀을 드렸는데 아웃풋은 이런 방해 상황이 좀 강해요. 누가 뭔가 나한테 말을 건다든지 주변에 소음이 있다든지라도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 쉬워요. 할 수 있는데 지식을 입력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되게 어떤 자투리 시간을 활용할 때 주변에 굉장히 소음적인 어떤 방해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아웃풋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투리 시간이 딱 나에게 올 것 같다 그러면 미리 공부할 것들을 정리해서 그거를 머릿속으로 되뇌는 연습을 자꾸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자투리 시간을 공부적으로 좀 잘 쓸 수 있는 비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는 어떤 식으로 좀 공부를 했냐면은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린 해답을 먼저 보고 공부하는 방식이었어요. 활자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분들이 본 해설을 제 걸로 만들기로 했고 문제집을 다 수거를 해서요. 모든 문제에 다 실려 있는 거 있죠. 모든 문제집이 다 있는 문제. 여기다 포스트잇을 파란색으로 다 붙였어요. 이게 A 등급 문제예요. 아, 이거는 누구나 시험에 나온다고 말하는 문제구나. 실제 기출에도 나온 거. 그 다음에 어떤 문제집엔 있는데 다른 문제집에 없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한 B급. 그 다음에 특정 문제집에만 있는 게 C급이에요. 이상하게 C급을 정복하고 싶어지거든요. 처음 보는 문제다. 근데 중요한 거는 A급을 잘 정복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난이도를 표시를 조금 해주세요. 이거는 못 맞힐 것 같아. 내가 학부 수업 대충 들어보면 이런 거는 마이너스를 표시했어요. 안 풀어도 돼. 왜? 어려운 건 어차피 변별력을 위한 거잖아. 누구나 틀릴 거니까. 뭐 남들이 모두 맞히는 걸 다 맞히고 내가 한 개 정도 더 맞히면 합격한다라는 마인드로 했고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법시험 같은 경우는 82점 정도를 받으면 합격하거든요. 그러면은 18점을 제가 안 받아도 되잖아요. 18점을. 근데 일반적인 분들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열심히 해서 점수를 뭐 100점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불가능하고 효율적이지도 않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18점에 해당할 애들이 있잖아요. C급 문제라든지 B급인데 무지하게 어려운 B 마이너스급 이런 문제들을 표시해서 안 봤어요. 그냥 좀 전략적으로 좀 교활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이 말씀을 한번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이 자녀 공부도 책임지고 계신가요? 이렇게 했는데 전 자녀가 없어서 이제 저에게 해당 사항은 없지만 그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좀 중요한 거 몇 개를 좀 꼽아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제가 부모님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부모님들의 꿈을 자녀한테 투영하지 마세요. 부모님들은 부모님의 삶이 있고 자녀분들은 자녀분들의 삶이 있어요. 내가 얘를 얼마만큼 잘 양육할까의 문제랑 내 삶을 얘와 일치시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한 거를 얘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 그건 제가 요즘의 교육의 방향으로서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렇게 사시면 나중에 그 자녀가 커서 내 삶에서 빠져나갈 때 굉장히 큰 허탈감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두 번째로 자녀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많이 노세요. 어른 되면 피 터지게 공부하고 진짜 죽어라 공부밖에 하지 않습니다. 정말 해야 되는 시기에 내가 뭔가를 빠뜨리지 않고, 그다음 내 결정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자세를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하고, 공부라는 건 노력과 방법으로 얼마든지 커버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학원도 물론 열심히 다녀야겠죠. 주변에 다 다니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그 속에 좀 즐거움을 하나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변호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책임감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책임감을. 우리는 의사랑 똑같다라는 생각을 좀, 비장함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실 어떤 사건을 수행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어떤 상담을 해줬을 때 그 결과들이 이분의 다른 분들의 고객의 인생에는 굉장히 좀 크리티컬하게 다가와요. 치명적으로 다가간단 말이에요. 지식적인 정확함이라는 게 단순히 지식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다루고 책임감 있게 내가 다룬다는 그런 바탕 속에서 어떤 책임감과 지식을 좀 동시에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공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변호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변호사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시냐, 나는 아직 변호사 아니다, 변호사 시험 준비하고 있지, 이건 돼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평생 변호사 못 돼요. 좋은 변호사는 죽어도 못 됩니다. 나는 변호사가 미리 됐다고 생각하고 지금 돌아와서 다시 그 기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되고, 그런 마인드를 지금부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변호사가 돼서 발현이 되는 거지, 없던 마인드, 없던 책임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사회적 책임은 학생 때부터 지는 거예요. 변호사의 길을 선택했다면. 그런데 방기하지 마시고 진짜 책임감 다하는 그런 훌륭한 법조인의, 예비 법조인의 자세를 조금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 제가 이제 평소에 공부법 얘기를 일방적으로 좀 많이 하다가 오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들 다 까먹으셔도 좋아요. 근데 이 영상이 이제 조회수가 안 나오면 앞으로 저는 개별 컨텐츠나 안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궁금한 걸 많이 밑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최대한 제가 가능한 선에서 답변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 이 조회수 최대로 많이 나오고 댓글도 많이 달려서 다음에 또 2편이 제작될 수 있게 여러분들 힘을 많이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